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오늘도 파이 네트워크 단편적인 뉴스들을 모아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파이 앱에 접속을 해보시면 메인 화면이 업데이트가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페스트 이벤트 관련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버튼을 눌러서 영상을 보시면 파이페스트 이벤트에 참여를 하였던 사진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 파이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글로 이동을 하셔서 파이페스트 관련 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블로그 글을 잠시 읽어드리자면요. 파이페스트 이벤트는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155개 국가 및 지역에서 참가를 하였고 6개 대륙을 대표하는 광범위한 글로벌 참여가 있었지만 이 중 파이페스트 설문조사에 가장 많은 설문조사지를 제출한 지역이 바로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이벤트에서 최고 참여 국가는 바로 인도네시아가 되겠네요. 물론 이 파이페스트 이벤트 참여 사진들과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이 국가별 파이 생태계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인도네시아보다 더 파이에 열정적인 국가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 국내 파이 생태계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이번에 베트남이나 중국, 필리핀,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매우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번 선정 기준은 파이페스트 이벤트에 한정해서 인도네시아를 선정한 것이고요. 대신 이 자료로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파이 생태계가 얼마나 활발한지 대충적으로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제 중간중간 나오는 이제 문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파이 네트워크는 커뮤니티이다. 파이 네트워크는 글로벌이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는 바로 당신이다 라는 이제 문구를 볼 수 있었습니다. 파이는 전 세계적으로 화폐 현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이는 ICO를 진행하지도 않았고요. 프리세일을 진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은 빠른 상장을 약속을 하고 또 코인을 판매해가면서 프로젝트를 개발을 해왔던 이 긴 시간 동안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을 봐오면서 확실히 파이는 다르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파이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그 이후로 나온 어떤 프로젝트들보다 더 건전하고 안전하게 화폐 현상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모든 국가와 지역에 이 파이코인을 생태계 참여에 따라 분배를 하고 또 이것에 가치를 입히는데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현재까지 파이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없었다면 이 파이 네트워크는 절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보았을 때는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스스로 뿌듯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근 파이앱 접속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셔서 코어팀의 공지를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코어팀에서 서버 마이그레이션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파이앱에 접속을 함에 있어서 불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코어팀의 공지가 지금 모더님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 다운타임의 정확한 기간을 또 시간을 예측하기란 쉽지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짧게 이 다운타임을 유지를 하고 백엔드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니 최근에 파이앱에 접속이 힘드신 분들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 상황을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KYC 관련 신청서가 고착이 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는 팁 3번이 파이챗에서 코어팀 계정에 의해서 다시 언급이 되어 이것도 잠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팅창에 이미 1번 팁과 2번 팁도 공유가 되었었습니다. 이것도 한 줄로 요약을 다시 정리를 해드리자면 1번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과 같은 중요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두는 경우, 그리고 아이디와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기입을 하게 되면 이 KYC 신청서가 고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2번 같은 경우는 KYC 제출 시에 파이앱 신청 시 기입을 했던 국가와 동일하지 않는 국가의 아이디를 제출을 하거나 또 신청 시 잘못된 아이디 타입을 고르는 경우 이 KYC 신청서가 통과가 되지 못하고 고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개된 3번은 제가 다 직역을 해드리자면요. 낮은 품질의 문서, 이미지 관련 부분인데요. 우리 중 일부는 신분증 사진을 노출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 KYC 신청서에는 전체 신분증 문서와 명확한 라이브니스 비디오를 고화질로 촬영을 하고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낮은 품질의 사진이나 비디오는 KYC 심사 과정을 심각하게 늦출 수 있습니다. 파이오니어들은 문서 이미지 제출이 명확하고 적절히 조명이 될 수 있어야 되고요. 가독성 문제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KYC 검증을 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10건 정도를 검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그중 두세 건의 확률로 해외의 이 아이디 사진이 품질이 매우 낮게 제출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해외에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아이디 같은 경우는 정말 저화질의 흑백 사진으로 사진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경우로는 이 KYC 진행을 할 시 ID 촬영 시에 빛의 반사나 이 조도의 문제, 또 카메라 해상도의 문제 등등으로 사진이 매우 희미하게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로는 이 파이 KYC 앱 자체에 버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은 파이 코어 팀에서 조금씩 개선 중이고 자체 버그는 통과율을 점점 높이고 있다. 이렇게 올해 3분기에 이미 내부 자료가 유출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KYC 검증 중에 또 그런 저화질의 사진들이 나왔다라고 하였을 시 또 검증자분들이 절대 그냥 통과시켜주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KYC를 악용해서 가계정을 통과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악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공유를 해드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보안 전문가 웨스 스펜서의 영상 등을 통해서 설명을 다 해드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파이 KYC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아이디의 사진이 본인의 현재 모습과 누가 봐도 흡사한 상태인지 확인을 하고 아이디 품질 또한 아직도 허용될 만한 수준인지 미리 판단을 하고 필요하다면 아이디를 재발급 받거나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함에 있어서도 빛 반사와 주변 조도 체크를 꼭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이런 문제는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파이코어 팀에서 공지를 한 부분인 만큼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스텔라 얘기를 한번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최근에 파이 생태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스텔라 프로토콜 버전 업그레이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파이는 스텔라와 기본적으로 같은 코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가 프로토콜 버전을 업그레이드하고 매우 좋은 기능을 도입을 했을 때 파이 또한 그 기능을 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파이 앱 개발자들이 이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스텔라의 프로토콜 버전 20의 핵심은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리플이나 스텔라와 같은 해외 송금망에 집중하여 생태계를 성장시켜 왔던 이런 크립토 프로젝트들을 보면요, 상당히 단순하고 안전하게 코인이 전송될 수 있는 알고리즘으로 성장을 해왔고, 또 반대로 이더리움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보면 빠르고 가볍게 움직이지는 못하지만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에서 여러 디파이 생태계가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다른 방향의 생태계로 확장해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스텔라도 기존의 한정적인 생태계에서 좀 벗어나서요, 매우 뛰어난 기능을 가진 이 소로반이라고 불리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금 개발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 소로반이라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이 특징을 보자면 기존의 웹 2.0에서 개발을 하던 개발자들도 본인이 주로 사용을 하던 그 언어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스텔라 위에서 개발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나 러스트와 같은 여러 언어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스텔라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타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의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성을 벗어날 수 있는 매우 독특하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스마트 컨트랙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의 금융권의 네트워크망으로 발전해오던 스텔라가 탈중앙 디파이 시장까지 함께 넘볼 수 있게 되었고, 이 두 가지의 다른 특성을 가진 시장이 스마트 컨트랙트로 인해서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매우 기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번 스텔라 소로반 스마트 컨트랙트의 발전 상황을 보면요, 2023년인 현재까지는 테스트넷 단계에서 여러 업데이트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달은 메인넷으로 이전하기 전에 여러 스텔라 코어나 호라이즌 등등을 업데이트하거나 이미 완료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프로토콜 버전 20이 메인넷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년 1월 말 30일에 스텔라 검증자들의 업그레이드 투표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아마 내년 2024년 2월부터는 스텔라의 실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생태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80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이 소로반에서 테스트 중이고, 앞으로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스텔라로 합류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앞전에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파이 또한 스텔라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텔라가 성공적으로 버전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파이의 메인넷 버전은 현재 버전 18에 머물러 있는데요. 파이 또한 이 업데이트를 미래에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스텔라의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이라는 것은 이 파이에서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매우 좋은 기능이기 때문에 매우 기대가 되는 업데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파이 생태계에 있는 거의 모든 파이 개발자들, 지금 거래 플랫폼이나 NFT 플랫폼, 게임 플랫폼 등등을 개발을 시도 중이던 개발자들 또한 이 스텔라의 소로반 업데이트를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내년 1월 30일 스텔라의 메인넷 업그레이드 투표 및 결과까지 지켜본 후에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소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